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최근에 운행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온 택시기사를 2명의 승객이 버려둔 채 떠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안타깝게도 기사는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차 키까지 뽑아서는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과 여행 가방을 꺼내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 반면에 약 2주 전이었던가요? 이 운행 중 호흡곤란으로 온몸에 마비가 온 한 여성 운전자에게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와 택시기사가 응급처치를 해준 일도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막히는 길이었고 두 운전자 역시 생업으로 바빴지만 갈 길을 멈추고 경찰과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죠. 다행히도 이들의 도움으로 운전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세상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비의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하늘이 참 푸릅니다. 8월 29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로 문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죠.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어떤 주제일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시골에 자주 못 가뵙고 이게 하다못해 집안 일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에이트 코스를 쭉 걸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불효자식 노력을 많이 했다.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한 게 한이 남죠. 요즘에 들어가지고 관광을 못 시켜드린 거.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정년을 제가 하고 여유가 약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느끼는 거죠. 어머니만 살아계시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신 지가 한 16년 되니까 그동안 제가 바빴죠.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가려고요. 그러면 되죠. 네. 분위기가 전해지시죠? 네, 이번 주 주제는 나만의 참회록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반성,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또 내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아이가 속상하게 하거나 아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적마다 부모님 입장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서운하게 해드렸던 일이 자꾸 떠오르죠. 지금이라도 무언가 해드릴 수 있다면 더 잘하면 되는데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 곁에 계시지 않다면 참 속상한 일입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가 부모님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이 푸른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는 상품이 있는데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9월 3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 티켓 2매씩 오늘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가 샵 0945번이죠. 여는 말 때문에 아마 4471님이 심정지를 일으킨 기사를 두고 떠난 사람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양반들 분명히 골프 치다가 심장에 이상이 올 겁니다. 어이가 없군요. 라고 주셨는데 참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주신 문자 같습니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10시 21분 좀 지났습니다. 7253님이 빨리 문자를 주셨네요.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10여 년 동안 혼자 사시던 아버님께서 76세가 되시던 10년 전 돌아가셨는데요. 생일 때 드리려고 사둔 지팡이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못 전해드리고 떠나시게 한 게 지금까지 한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6남매 중에 막내로서 아버님께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게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라고 주셨는데 저희 오늘 문자 주제가 이 부모님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부모님께 이런 걸 해드릴까? 그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리고 이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하는 그런 미련들이 있으시죠? 한 번씩 툭툭 털어내시고 조금 편안해지시라고 이런 주제 마련해봤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잠시 후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의 오늘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매주 월요일 100세 시대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당신의 주치의 시간이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건강주치의 오한진 을지대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죠? 단 하루 만에 여자같이 변했습니다. 아니요, 여자를 그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못 변해요. 여자는 가능한가요? 느닷없이 싸늘해졌잖아요. 진짜 느닷없이 싸늘하다. 네. 딱 맞는 표현이신데. 그나저나 그 직전까지 더운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정말 잘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저는 특히 더운 걸 못 참는데 또 제 집사람은 또 이 더운 걸 그럭저럭 참아요. 네. 선풍기도 틀지 말라고 그러고. 어머. 에어컨을 키면 바로 끄고. 이거 뭐 사람이 자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셨군요. 네, 정말 이런 폭염이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확 달라졌어요. 네, 좀 오늘 아침에 긴 소매. 네. 어머, 긴 소매 어디 있지? 잠보 입고 왔습니다. 구겨진 난방 저 꺼내고 다릴 시간이 없어서. 네, 글쎄 잠을 좀 제대로 잘 수 있다 싶긴 한데 왜 몸은 좀 피곤할까요? 네, 이게 사실 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날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맞습니다. 20일이 넘도록 열대야가 지속이 됐는데 이건 아마 사상 최초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네. 이렇게 더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몸은 신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리듬이 네. 깨지게 되고 예. 잠을 자야 이제 리듬이 돌아가는 건데 이 리듬이 깨지면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못 잡아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교감신경, 교감 선생님은 이제 화가 날 때 각성이 됩니다. 네. 또 우리가 휴식을 할 때는 부교감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도와주시는데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몸을 균형을 잡게 하는데 네. 너무 긴장을 한 상태, 잠을 계속 못 들고 깨 있는 각성 상태가 되니까 교감 선생님만 자꾸 저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도
교감 선생님 때문에 각성돼 있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니까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편해졌는데도 아직도 몸은 그 상태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편해진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문제는 그 불면증이 이 낮에 뭐 졸린다, 몸이 무겁다, 이게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통까지 오는 분도 있고요. 아니, 두통뿐이 아니에요. 뭐 다른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우선 아직 폐경이 되기 전에 여성분들은 이런 이제 불면증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다 같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에 각성이 되고 네. 각성이 되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많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성도 떨어지면서 질병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여성분들은 얼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드름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뽀로지가 나는 거예요. 예, 뾰루지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이제 생리불순이 옵니다. 요거보다 더 심하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빠져요. 탈모가 옵니다. 원형 탈모가 와요. 이것뿐이 아니죠. 뭐 입술 주위에 물집도 생기고 뭐 만성적으로 피로하다, 네. 여기저기 아프다, 감기 걸린다 이런 게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울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아유, 그럼요.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우선 잠을 못 자면 화가 자주 나고 쉽게 흥분하고. 맞아요. 예. 웬만하면 용서될 일이 안 되죠. 안 넘어가죠. 네. 아이가 별로 잘못 안 했는데 막 끝까지 물고 들어져가지고 그냥 정말 너 학교 갈 때 다 됐는데 말이야 숙제도 안 하고 말이지 네가 지금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어있는 감정을 완전히 상하게 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 이게 다 같이 오게 됩니다. 야, 그 잠 못 잔 것이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크군요. 네. 근데 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이 습관적으로 오는 분이, 그러니까 지병처럼 갖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올해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심하게 왔지만. 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왔을 때는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대부분은 돌아와요. 그래서 조금 지나시면 이제 시원해지셨으니까 뭐 운동 조금씩 하시기 시작하면 대부분 돌아오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상처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생기는 이제 불면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뭐 이 상황이 좋아져도 이 불면증에서 탈출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가 주제, 당신의 주치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불면증이거든요. 혹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 또 어떠한 방법을 써서 극복하셨던 분,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런 분들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수면제 주세요. 그냥 본인이 달라고 하세요? 네,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오셔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훌륭한 단어가 수면제거든요. 근데 이 수면제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잠을 자는 약이 아니에요. 잠자는 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치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결과가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앞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괴롭고 외로움이 있어서 결과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잠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험 성적만 어떻게 올리냐고요. 안 된단 공부를 안 하고는 말이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앞에 걸 해결을 해야 돼요. 불안이나 우울이나 또는 분노나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제가 치료약이 아니고 사실은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치료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자꾸 와서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공부가 안 된 의사 선생님들은 수면제를 주죠. 근데 이 수면제는요, 한번 드시면 그 다음날 깰 때까지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잠을 자는 거겠죠. 잠을 안 자요. 중간에 일어나서 전화를 50통 했다는 분도 있고 어머.
밥을 한 양푼 비벼서 다 먹고 잤다는 사람,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빵을 물고 있더라, 빨래를 다 해놨더라,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 악플 달렸던 연예인들한테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어머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나 수면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의사 선생님들도 수면제를 장기간 계속 처방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치료는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글쎄, 다시 떠올리는 건 좀 불편한 기억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 중에는 수면제의 영향이 있는 동안에 자신이 네. 뭔 일을 한지 모르는 그 영향으로 네. 인해서 그럴 수 있었다.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어머나, 예. 저런.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내가 잠을 끝까지 못 잘 때까지 견디다 나 수면제 먹고 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아, 이게 진짜 큰 오해였군요. 전 수면제를 먹으면 그냥 자는 줄 알았어요. 네, 그 오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뭐 일시적으로 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시차가 안 맞아서 잠이 안 온다,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장기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안 하고 성적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걱정거나 그렇죠. 다른 이유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면 앞에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문 분야는 상담이겠군요. 그렇죠. 상담도 있고 전문 그런 선생님과. 약물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좀 그렇게 어려운 불면증 말고 네. 일반적인 불면증이 자꾸 점점 처음에는 12시까지 앉았다, 1시까지 네, 앉았다, 네. 2시까지 앉았다, 3시까지 버티더라. 이 잠이 부족한 게 틀림없는데 네. 생활에서 이런 습관을 좀 고치면서 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네, 뭐 심각하지 않다, 난 이번이 처음이다, 이럴 때는요, 안 자는 거예요. 앉아요? 네. 그럼 왜요? 그 다음날 자게 되죠. 오늘 안 잤다, 뭐 네. 내일도 안 잤다, 그럼 3일째는 자겠죠, 뭐. 예. 아니, 회사 가야죠. 아니, 회사 일도 가시면 해야 돼요. 되고. 네. 그 대신 이제 조금 비몽사몽하지만 아. 이럴 때는 사실 잠이 안 올 때는 안 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실 자려고 막 가진 애를 써봤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럼 네. 고생만 하니까 아.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안 자보는 것도, 주무시지 아하.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이 잠이 잘 안 올 때는 탈조건화라고 해서 잠을 잘 때만 침대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잠도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죠. 예. 자려고 누웠는데 5분 안에 잠이 안 들었다, 그러면 바로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옳다, 아,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정말 침대에서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침대나 침실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됩니다. 네. 돈 좀 들어야겠는데요. 네. 아, 탈조건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뭐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그다음에 격하지 않은 운동을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자고자 하는 시간보다 좀 떨어져서 한다, 뭐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한다, 뭐 발 마사지를 한다, 참 뭐 많거든요. 네. 많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잠을 잘 자려면 첫 번째 조건이 햇볕을 보셔야 돼요. 우리 시각적으로 햇볕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없어집니다. 네. 이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에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보면 이 멜라토닌 형성이 없어졌다가 껌껌해지면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실내에서 계속 이런 불빛 아래에 있으면 이건 햇볕도 아니고 또 껌껌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밤에 가서 자려고 해도 잘 잠이 안 와요. 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이 환한 들판에 나가서 1시간 이상 햇볕을 보면서 몸을 조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운동이든 노동이든 밖에 나가서 1시간 이상 자신을 좀 힘들게 만들면 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몸도 이완이 되면서 네. 멜라토닌이 싹 나와서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4471님이 그럼 수면제가 목류병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목류병은 뭐 수면제랑 관계 없이 생기는 걸 목류병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기억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먹은 이후부터 깨는 순간까지 기억력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이때 기억이 안 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내가 50통을 했는데 기억이 안 그 나요. 사람들은 아침에 나한테 왜 전화했냐고 다시 막 이러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건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일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와서 꼭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랬다. 네. 아침에 일어났더니 빵을 내가 물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야, 이게 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0102님, 저는 다른 증세는,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아니란 얘기신 거죠? 예.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럼. 네. 사실 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장애가 꼭 있지 않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충격을 한번 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분은 죄송합니다. 네. 질문 제가 잘 못 읽었어요. 네. 우울증인데 잠은 잘 와요. 아하. 그럼 우울증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 아니 그것도 아니죠. 우울증의 이제 증상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는 거지. 네네. 우울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뭐 몇 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건 우울증에 속하는 거고요. 네.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상당 기간 지나야 돼요. 6개월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시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 그거는 우울 감정이 잠깐 온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병이라고 하시지 않아도 그래서 되는 이분은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좋으신 경우네요. 편안하신 잠이 거죠. 뭐. 네. 8290님,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5년간 네. 병원 치료 중인 37세의 남성입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어머니가 부작용이 걱정되니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미친 병 치료를 위해서 먹는다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 정신적인 것 중에 우울증, 불안증 같은 이런 감정에 대한 약제는 100년간 써도 안전하다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해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 드시는 분이 많아요. 이러면 기회 있는 이분들이 가서 수면제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항우울제, 항불안제 이런 약제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드셔야 되고요.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는 걸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의 감기에 대한 약인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열심히 병원에서 하자고 처방해 주신 약대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원이에요. 가을 편지. 이동원의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10시 42분. YTN FM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월요일에는 당신의 주치 코너를 방송하는데요. 오늘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불면증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면역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크게 더웠다가 날씨가 선선해지고 크게 추웠다가 날씨 풀 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던데요. 네. 이 면역력 때문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연세가 드시면 앉았다 일어서도 핑 돌거든요. 그게 이제 왜 도냐면 이 혈액이 금세 머리까지 서도 쫓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네네. 근데 연세가 드시면 이 혈액이 사람이 벌떡 서게 되면 따라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아이고. 그러면 산소 공급이 조금 떨어지니까 머리가 핑하게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천천히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면역력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의 변화에 내 몸의 자율신경이 즉각 반응을 해서 그게 맞춰주면 좋은데 잘 맞추지 못하니까 이런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런 기능이 약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좀 도움을 주거나 더디게 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이 좀 없도록 좀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식사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근력이나 또는 내 몸의 스트레스를 이런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이 이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음식으로는 뭐 추천할 만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음식도 많죠. 음식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면역력을 이제 조절하고 균형을 잡게 하려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단백질이 굉장히 으뜸입니다. 면역력에. 예. 그래서 이 단백질이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가야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그 아미노산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효소 물질, 면역 물질, 호르몬 이런 걸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양질의 단백질, 우리가 잘 아는 완전식품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단백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완전식품이 뭡니까? 계란이죠. 그럼요. 계란, 우유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신 노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연이라고 하는 무기질인데요. 이 아연은 어린 아이들 성장기에도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고 어른들 또 노인들한테서도 면역력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에요. 요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계란 노른자나 붉은색 살코기,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조금 좀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루에 계란 몇 개 정도까지 괜찮습니까? 일본에서 연구한 거는요. 하루에 20개씩 계란 노른자를 드셔도 콜레스테롤도 올라가지 않고 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돼 있고요. 네. 또 재미있는 건 요즘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만 먹었는데 흰자만 먹었는데 네.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계란 노른자만 먹고 합니다. 그래요? 흰자는 사실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이고 저런. 그런데 그 전에는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장에 문제를 줄까 봐 안 먹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이제 확인이 되니까 아예 이제는 계란 노른자만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하고 식사 같이 하다 보면은 계란 노른자 딱 떼어내고 흰자 드시는 분 많거든요. 너무 고맙죠. 제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자 좀 해결할게요. 4066님.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데 자기 전에 갑자기 심장이 불편하고 긴장되면서 잠들기가 어려워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감정적인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머릿속에서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저런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한번 하루 일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찾아질 겁니다. 근데 이분은 네. 지금 심장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가지셨다는데 심근경색에 이런 중한 것이면 어떡하죠? 중한 거면 표시가 벌써 나셨겠죠. 문자 보내시기 전에 일이 생기셨을 겁니다. 아이고, 네. 그럼 다행이고. 8498님. 박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보험도 가입을 못 합니다. 네. 아이고, 저런. 정말 기가 막힌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꼭 정신과 선생님 아니어도 이런 부분을 서로 치료를 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고 또 가정의학과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고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0034님. 폐경이 된 지 5년 됐습니다. 저는 폐경전과 같이 생활하고 특별한 건강기능식품도 복용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요. 걱정하셔야죠. 지금 폐경이 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은 직무유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여성분들은 폐경이 되시면 여성 호르몬이 빵점이 되신 거기 때문에 이때는 병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질병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내 상황을 한번 체크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도움 받으셨죠? 네. 자, 오늘도 당신의 주치 시간에서 처음에 불면증과 면역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두루두루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 을지대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그 회사 예술하는 회사도 아니면서 미술관을 열었다면서요? 그 회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 길을 열었다면서요? 세상에나 그 회사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한 연구소를 열었다면서요? 대체 무슨 회사길래? 내가 가진 것을 활짝 열고 나누면 좋은 생활은 더 좋아진다고 믿는 아메이입니다. 25주년 아메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자, 오늘의 중심 문자 부모님에 대한 참회록이었어요. 0192님.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두 분이 적적하게 사시면서 엄마 전화가 길어지시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고 전화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적적하셔서 자식들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하신 거 알면서도 매번 바쁘다면서 빨리 끊고 전화 못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우면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에구, 오늘 전화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0192님이 이 땅에 많은 자식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5000님. 20년 전 어머님 돌아가시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께 얼마 후 여자친구가 생기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지금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데 제가 너무 못나 보이고 그때 이해 못 해드렸던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또 3408님. 아빠를 떠나보낸 지 1년 됐습니다. 내겐 친구 같던 아빠. 아빠는 절 가장 믿고 기대했는데 저는 그런 아빠에게 못된 말과 행동만 했어요.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는데 크게 다툰 다음 날 아빠를 갑자기 떠나보냈습니다. 그 이후 산을 더 자주 갑니다. 하늘 가까이라도 가서 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요. 아빠 미안해. 그리고 많이 사랑해. 라고 주셨어요. 9011까지만 갈게요. 벌써 결혼한 지 15년째 시부모님 모시고는 휴가를 몇 번 갔는데 친정 부모님 모시고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올해도 이번 휴가 때는 어디로 가니? 라는 엄마의 말에 퉁퉁거리며 대답했던 게 너무 죄송스럽네요. 멋진 곳은 아니어도 가까운 곳이라도 가야겠어요. 부모님께 대한 참회록 주셨어요. 8280님, 3408님께 선물 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네,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뭐 했나 싶으신 분들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얼른 올리시죠. 오전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